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더 뉴 K8. 많은 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예상도랑 다양한 가격 정보, 다소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 많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아자동차에서 플래그십 세단이죠, 더 뉴 K8을 출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탠다드 가격은 3,736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사실 신차 못지않은 대변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약 4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네요. 그 면모부터 확인하시고 본 영상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모델도 훌륭했었습니다. 그러나 앞모습과 뒷모습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갈렸고, 측면 실루엣은 대체적으로 많이 인정하시고 좋아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폭 바뀌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미리 했으면 하는 생각 또한 가지게 됩니다. 준비된 CF 광고, 여러가지 티저 광고도 통해서 대단한 관심을 많이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동차 기자로서, 자동차 유튜버로서 이번에 바뀐 이 디자인을 보더라도 완성도는 상당히 끌어올렸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 같은 이 CF 장면은 굉장히 인상 깊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류층에서 소득층의 분들도 K8을 탄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각인을 시키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K8은요 매우 긴 세단인 건 맞습니다. 이 긴 바디라인을 어떻게 찍어도 사실 이쁘게 나온 건 맞는데, 우리 대한민국 도로 여건상 큰 차량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대한민국 지형이 좀 작은 이유도 있고요. 차가 이렇게 부드럽고 편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발레리나의 어떤 역경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에서 표현해줄 수 있는 모습으로 좀 영상으로 자아냈는데,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보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할 시간이 있으면 차값을 좀 조절을 해주시고, 지금 뭐 문제가 됐던 기아자동차에 EV6 화제된 거 있죠. 분란 사항들도 좀 조사에 착수하는 비용도 좀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에 불이 남으로써 기아자동차에 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국내 SK 브랜드의 배터리도 아주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의 어떤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오면은 이 더 뉴 K8은요 스타일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을 했고, 실내 및 주행 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차량이 맞습니다. 홍보 영상을 보면은 뭐가 이렇게 서두가 길은지 뭐 좀 답답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베이스가 좀 깔려야 차의 어떤 고급스러움을 이렇게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번에 나온 이 더 뉴 K8 자동차는 기아의 패밀리 룩으로 반영돼서 외관과 한층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내부의 디자인, 다양한 편의사항을 대거 적용을 해서 이렇게 노년층들도 편하게 타고 이용하는 그런 범위를 좀 영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신차 못지않은 부분적인 변화를 가미시킨 것도 맞고요. 외관의 전면부는 스타일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반영을 해서 주간 주행 등이 반영이 됐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의 센터 포지셔닝 램프도 대거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 K8의 외관과 달라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차보다는 계속 영화식으로 가미시켜서 보여주는데, 우리 소비자분들은 사실 자동차의 특징과 가격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시하는 요즘 시대라는 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고, 무선 충전도 2개가 된다는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차량의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3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함에 따라서 차값은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올라갑니다. 일단 엔트리 같은 경우는 2.5 GSL이고, 중간 포지션은 3.5 GSL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는 1.6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최상위 모델은 5,7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엔트리 등급인 노블레스 라이트 오토매틱 모델 같은 경우는 3,736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차값이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을 대번 느끼실 겁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만원만 올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맞거든요. 이번에 액티언 같은 경우도 기존의 토레스에 비해서 가격이 좀 올라온 것도 맞으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차의 포지션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를 일단 많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요즘 전기차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5천만원 이상을 지불하셔야 이 K8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면모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특징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크롬 사이드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 포지셔닝 램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 형태의
이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했고요. 후면부는 이전 구형과 동일하지만 스타일은 좀 달라졌습니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역동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후면부에 적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됐고요. 처음 보여드렸던 크롬 사이드 가니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공통점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KG 모빌리티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좀 대형 플래그십의 어떤 의미를 뒀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 느낌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그니처 블랙 전용 엠블렘을 적용을 했고요. 시그니처 블랙 전용 휠을 또 적용을 해놨습니다. 피제로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그립감 좋고 잘 나가겠지만 문제는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되면 성능은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가성비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타이어는 다소 비싼 타이어가 적용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피제로 타이어 같은 경우는 벤츠 CLS 차량에도 기본적으로 장착된 사양이기도 합니다. 자, 시그니처 블랙 내장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내장 컬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보리 실버, 선셋 베이지 등 신규 2종을 포함해서 총 6가지 종류의 라운지 브라운 투톤, 뉴트럴 베이지 투톤, 딥시 네이비 투톤 등 신규 3가지 종류를 포함해서 총 4가지 내장 컬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외장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실버, 선셋 베이지, 신규 2종을 포함해서 총 6가지 종류의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블랙 내장 컬러를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외장 컬러가 블랙, 올 블랙이 또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뉴트럴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핸들 모양도 많이 바뀌었고요. 파노라마 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요 스타일은 이제 슬슬 질린다는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우리의 소비자의 눈은 무섭습니다. 제조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사항이긴 한데 그렇게 사람의 눈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핸들에 변경된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디컷 핸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투톤 컬러가 적용됐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굉장히 광활하고 안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본 영상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던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콘솔 박스 팔걸이를 내리게 되면 몇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하고요. 컵홀더는 이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수납 공간도 있고요. 몇 가지 특징을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면 뒷좌석의 열선과 통풍 시트도 옵션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고 뒤쪽에 스피커 또한 내장되어 있습니다. 3존 공조 시스템이 적용돼서 뒷좌석에서 온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시트 벨트 버클 조명도 있어서 야간에도 안전벨트 착용할 때 시인성 있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1열에서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돼서 버튼만 누르면 편안한 시트 포지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돼서 운전석은 물론 동수석에서도 운전 환경에 맞게 최적의 착자감을 제공하는 에르고 모션 시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스마트 무선 충전 시스템 돼서 듀얼이기 때문에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도 이렇게 무선 충전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처음에 사용했던 BMW도 마찬가지죠.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열선하고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용이 됐네요. 워크인도 있고요. 물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결합이 돼서 무선 업데이트 되고 음성 인식도 되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놨고요. 빌트인 캠 2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빌트인 캠은 항상 물건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순정이 좋긴 합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비교적 도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T맵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스마트워치로 디지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연동이 되고요.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돼서 정말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으로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서 안전하고 원격 스마트 보조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출차 기능 아시죠?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안전하차 보조 시스템도 연결을 했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 보조 기능도 적용됐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적용됐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돼갖고 지형을 읽게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하부 서스펜션에 다양한 전제적인 개입이 또 들어가는 범위가 됩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돼갖고 자동적으로 상향등 오토 하이뱀 그런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반잘 주행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이 적용돼서 기존의 구형보다도 훨씬 더 개선됐다고 합니다. 스티어링 그립 감지 기능이 HOD 기능이라고 하죠. 정전식 센서 적용이 돼서 핸들을 흔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번 움켜쥐는 좀 고가의 기능이 적용이 됐네요. 이 라이드 기능이라고 해서 둔턱 통과 시 구동 모터를 감속을 해주고 출렁임에 대한 서스펜션에 대한 보조 기능을 강력하게 개입하는 그런 기술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 핸들링 기능으로 차량 선회 시 쏠림과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분산해서 핸들링을 개선한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요. 몇 가지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전장 길이가 5050mm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차폭은 1880mm입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요. 높이는 이전 대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1480mm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서스펜션은 맥퍼스 스트러, 후륜은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 토크와 최대 출력, 마력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 가솔린 오로라 블랙펄과 브라운 톤의 차량 색상도 확인할 수가 있고 복합 열비가
하이브리드는 18.1 정도가 나옵니다. 10개의 사이드 에어백 비롯해서 기본적인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12kg라는 복합 연비가 또 나오네요. 측면 실루엣 또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하면서 여러분 가격적인 측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K8 전용 구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리가 3.5에서 4.5까지 금리 할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요즘 금리 높은데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좀 낮다고 생각되는 범위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사실 K8은 지난달 6월까지 계산을 했을 때 국내 시장의 누적 판매량이 13만 대 이를 정도로 많이 팔리고 인기 많은 차량이 맞습니다. 이번에 더 뉴 K8이 준대형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정말 냉정하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그랜저로 갈 거냐 K8로 갈 거냐 많은 저울질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한 밥솥이라고 생각되지만 디자인적인 성향은 좀 다른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의 디자이너가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좀 참고하시고 자동차는 디자이너로 타는 게 아니라는 것만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추가 정보가 있으면 또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